주식 닥터운입니다. 지금 벌써 이제 10월달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뭐 그 안에 이제 뭐 금리 인하도 미국과의 그 중국과의 그 무역 전쟁에 관한 이제 뭐 이슈라든지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저번 주에 요번 주에 지나왔죠. 하지만 이제 대내 정세는 뭐 그렇다고 해서 좋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여전히 미궁 속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 기씩 한 기씩 그냥 이제 호전될 기미가 보인다는 거지. 완전히 탈피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 또 이제 한 종목 이제 혹시나 이제 물려해 갖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여러 종목 많겠죠. 하지만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이야기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들이 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이 뭐 있냐면 지금 현재 이제 뭐 매스컴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차피 뭐 저 또한 이제 개인 투자자고 이거 방송 이 영상을 보는 사람도 다 개인 투자자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것 그런 이제 매체는 거의 뉴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많이 이제 접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지인을 통해서 뭐 카드라 통신 뭐 이런 거 있죠. 주식을 하면서 이제 보통 이제 뭐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주식에 이제 많은 경험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의 초보라든지 이제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 갖고 많은 정보를 본인 스스로가 이제 나 또한 개인이기 때문에 뭔가 얻어내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절대로 뉴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지금의 당장의 이제 뉴스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악재라고 해서 뭐 안 좋은 상황이라 해서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 있다는 의구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좋은 상황일 때는 내가 현재 상황했을 때도 정말 좋은 상황인데 뉴스에서도 정말 좋다고 계속 이야기할 때는 반대로 앞으로도 지금 현재 좋다고 할 때 안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조심성을 또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한마디로 이제 뭐 약간 상황과 다른 발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투자에 참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 말을 짧게 요약하자면 우리가 득하는 정보는 전부 다 이제 뉴스로 득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그 안에서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갖고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정보를 취합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주식시장에는 세력 혹은 이거를 움직이는 주포들이 있다고들 다들 이제 그렇게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 또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듣고 이제 이런 종목들을 선정하거나 선별해서 사진 않는다 이거죠. 예,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이 종목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먼저 알 수 없는 개인들한테 그런 뉴스를 통해서 그 뉴스를 혹은 이제 정보를 이렇게 좌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리 그 종목에 이제 뉴스가 터지기 전에 혹은 그 뉴스를 내기 이전에 빠르게 이렇게 정보를 취득해서 미리 선침해를 해서 나중에 뉴스를 이제 내보내면서 이제 우리 개인들이 관심을 갖게 한 이후에 거기서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우리가 듣는 이제 뉴스 그리고 혹은 주위의 친구, 지인 혹은 이제 누가 무슨 회사의 직원인데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듣는 정보는 이미 이제
실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걸 갖고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보고 예상해보고 현재 시대적인 뭐 이렇게 글로벌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해갖고 뭐 참고한다.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매매에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한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제가 서두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종목 중에 올 초에 좋았던 종목도 상당히 많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바닥권에서 잡아서 이제 수익을 내고 수익 실현하고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종목이 오르고 나서 혹은 이제 그 오를 때 그 나오는 찌라시 혹은 뉴스 정보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매매를 많이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오늘 그 이야기할 종목은 그 지금 현재 화면에 떠 있는 S넷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큰 바운더리에서 봤을 때는 사물 인터넷 관련해 갖고 이제 섹터에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올 초에 보시면 상당히 흐름이 좋았죠. 바닥을 다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해서 한번 시세를 준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일단 주가적인 그 기술적인 부분은 일단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을 먼저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S넷이라는 종목은 코스닥 쪽 상장에 되어 있고요. IT 소프트웨어 쪽 그 섹터에 있죠. 좀 더 세분화하면 통신 장비 이렇게 섹터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주 현황부터 뭐 이렇게 보이시는 것 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 99년도 삼성 네트워크 사업 부분에서 분리하여 설립하였다. 그럼 삼성에서 이제 분리해서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설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뭐 약간 이제 이 회사에 대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여기 간단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 뭐 이런 거 뜯어보면 회사 연역부터 하고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더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사의 재무는 이렇습니다. 2000 연간으로 보면은 실적은 2014년도부터 해갖고 2017년도까지는 거의 뭐 크게 차이 없었어요. 근데 2018년도부터 해갖고 갑자기 매출액이 늘면서 앞으로의 이제 가이던스는 보시면은 계속 점진적으로 는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이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적자가 나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흑자 전환하면서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쪽에 반영이 돼서 가이던스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걸 보이시죠.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시면은 부채율은 100%좀 애매하지만 제가 100% 이하라면 이제 나쁘지 않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 정도면 뭐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유보율은 1000% 이상이면 좋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뭐 700, 800% 정도 된다면 그냥 뭐 그저 그렇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주식 막 처음 하시면 PBR이 어떠니 이런 거 보시죠. 지금 현재 주가 가치에 대해서는 2018년도 19년도 12월 달 뭐 이렇게 일단 예상치가 이제 1.34배, 약간 1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PER은 IT 반도체 이런 쪽 IT 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0배면은 제조업 기준으로 10배면 적정이라고 보통이라고 보면 되는데, IT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참 구분하기 힘들죠. 그리고 작년에 또 이제 배당 수익을 줬네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전진적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뭐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재무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이제 성장성을 이제 한번 기대해 봤을 경우에는 현재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가이던스들이 현실화됐을 때는 지금보다는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현재 이제 S넷 이 전체적인 종목 차트 보시면은 2000년도 상장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하락을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그 바닥권에서 놀다가 2013년도부터 해갖고 이제 약간의 주가 변동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보시면은 이제 뭐 거의 변동이 없어요. 예,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라인은 지금 요 앞에도 보시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시고 여기도 보면 지금 딱 걸리는 자리가 있죠. 예, 여기 여러분들 다 눈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만원권 자리가 예, 일단 넘어가지 못하고 강력한 저항의 작용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자리가 하락할 때도 이제 반등 나오고 나서 돌파 못하고 다시 되밀려는 자리죠. 그럼 여기가 강력한 이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이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올 때도 만원권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는 모습이 여기 보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 때는 이 만원을 다친 자리를 보고 그러면 밑에 저점을 여기 한 600원 요런 자리 한 600원에서 1000원 요런 자리 그러면은 2001년도부터 해갖고 2019년 현재까지 이 만원이라는 자리를 그 만원과 600원 요 자리를 전체적인 통박스권으로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해두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전까지는 박스권 하단부에 이렇게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머무르고 있다가 2013년도 여기서부터 해갖고 11년, 12년, 13년도 요때 접어들면서 주가의 그 변화가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었고 테마에 엮이면서 사물 인터넷 관련 테마로 그 테마 안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자, 일단 이 종목에 최근에 이제 분명히 올 초에 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밑에서 잘 하신 분들은 여기서 수익 실현 잘 하셨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이미 올라갈 때 이럴 때 분명히 사람들이 뭐 여타저타한 그 뉴스들이나 현재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 아마 이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물려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이제 불안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혹은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대응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일단은 저는 이 종목을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LG, 뭐 통신이든 뭐든 다 어느 할 것 없이 현재적인 시대적인 패러다임은 사물 인터넷이, 쪽으로, 그 사물 인터넷 쪽에 대한 성장성을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이제 1등 기업이라 하면 삼성전자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삼성전자랑 연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 앞전에 기업 분석할 때 간단한 회사 소개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었어요. 언급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 못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이왕이면 이런 분파되는 기업이지만 나와서 따로 설립한 그러지만 이런 쪽과 뭔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현재 물려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사람들은 물렸다가 이제 물려있다고 해서 마음 졸이고 현재 이제 대내 정세나 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 계속 안 좋다고 하고 하니 지금 현재 상황 이 회사가 암만 성장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하는데 뭐 지금 현재 이제 뭐 경제가 계속 안 좋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과연 좋아지겠어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가진다면 그 또한 이제 참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미 내가 매수를 했는데 안 좋은 상황을 계속 생각하면 스트레스만 더 받겠죠.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왜? 제가 요 앞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경제가 암만 안 좋아져도 성장할 수 있고 지금 시대적으로 이제 요하는 그런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다 느낄 거예요. 우리가 오지가 될지 꿈에나 상상했습니까?
오지가 된다는 건 사물 인터넷 되고 자율주행 되고 뭐 다 된다는 거예요. 예. 오지가 된다는 이미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기술이 있고 뭔가 이제 특징적 특별한 뭔가가 있다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산업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많이 거쳐왔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시대적인 부분과 안 맞고 동떨어져서 이제는 하향 산업으로 접어든 그런 산업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같은 안 좋은 경제 상황에서는 작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앞전에 분명히 이야기했던 그런 거 또 다시 한번 이야기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여기 물려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10,0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와서 추세적으로 계속 갈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물려있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큰 핵심 라인은 10,000원권이에요. 10,000원권이고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추세 넘어가서 지금 돌파해서 지금 눌림목이라고 그 눌림목 자리에 그 현재 이제 하락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땐 상승 추세가 지금 살짝 이탈했지만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단기적이라도 하락 추세가 넘어가지 않다면은 이건 언제든지 밑으로 더 빠질 수 있다는 그 소리랑 똑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뭐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뭐 장기를 볼 것인지 단기를 볼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본인 성향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짧게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이제 여기 장기 이평선 240일 쪽에서 한 번 더 이제 지지를 해주고 오히려 이제 여기 앞전에 보시죠. 단기에 이제 여기 여러분들도 다 보실 거예요. 여기서 빠져서 반등 나온 요 자리, 요게 이제 지금 현재 돌파 이후에 요 자리를 지지해주고 넘어간다면은 좋겠지만 뭐 지금 현재 흐름은 이제 지수나 이런 걸 같이 이제 연동해 봤을 때는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현재 지수도 보면 이제 하락 추세 고점 부분에 와갖고 이제 지금 다시 대밀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지수가 밀린다고 해서 뭐 지수가 이제 앞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종목을 볼 때 지수도 같이 생각하고 보면은 지수가 밀리는데 이 종목이 그냥 지 혼자 막 갈 수는 없어요. 그런 종목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모든 종목들은 지수랑 연동해서 같이 움직인다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은 추세를 넘어가 있지만 현재 이제 그런 부분과 같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한 번 더 빠졌다가 여기 추세 라인을 한 번 더 이제 확인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여기서 어디서도 이렇게 물려 있다면은 지금 현재 추세 넘어가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내가 빨리 팔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걸 제가 이야기 드린 거죠. 만약에 올라온다 해도 여기는 9,500원 쪽에서는 한 번 더 반드시 그 눌림이 나오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전에 이제 9,500원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다가 이탈하면서 이제 다 저항으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저항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9,500원 지금 당장 많이 올라가도 9,500에서는 반드시 대밀린다. 그러면 이 앞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9,500원 쪽으로 오면 뭐 수익 실현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본전이라서 이제 털고 나올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간다 생각하고 이제 버티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반드시 대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종목들은 외바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잘 없어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한 10개 중에 1개, 아마 혹은 이제 100개 중에 1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통은 바닥을 다지고 확인한 후에 돌파를 해서 그 돌파한 저항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추세를 만드는 이런 특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 제가 이야기 드렸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는 그런 부분들 한번 자체가 상당히 이제 마음 졸이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분명히 이제 여기서 이제 몰려있던 분들은 9,500원까지 오고 털고 나면은 더 올라갈 털고 나면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털고 나면은 이제 어떤 좀 그런 부분 때문에 막 조바심이 생겨서 여기서 양봉이 나오고 빨간불 빡빡 나오고 음봉 나오고 하면은 다시 사갖고 더 올라가겠지 하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하고 또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아씨 그때 괜히 샀네 하면서 후회하면서 다시 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 팔아버리는 거예요. 정작 근데 이제 그때는 제대로 된 추세를 갖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와서 팔아버리는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판단에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9,500원짜리가 단기적으로 강력한 저항권이다. 돌파를 못하고 돌파 위에 안착을 하려고 했지만 이탈하고 다시 올라갈 때 계속적으로 저항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를 넘어갔다고 해서 이 9,500원짜리를 강력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 운이 좋아서 갑자기 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걸 넘어간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그 강력한 저항을 뚫을 때 그런 뭐 거래량이 동반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제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여기 9,500원짜리에서는 반드시 대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앞전에도 못 넘어갔다가 넘어가서 안착하려고 하다가 다시 내려서 다시 저항을 했으니까 이게 쉽게 뚫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 앞전에 주가의 흐름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물려있던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 올라오면은 내가 아무리 더 갈 것 같아도 일부를 정리를 하고 다시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 다시 빠지면은 밑에서 다시 잡을 수 있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저는 이제 계속 여기서 이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한 번 더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지 확인을 하고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물려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에 이렇게 상승을 해서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여기서 일부 수익 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대밀리면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물려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전략으로 잘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해서 혹시나 이걸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뭐 참고할 수 있는 매수 전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적인 부분을 보시죠. 저는 1번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지수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저는 대밀린다고 밀렸다가 여기 추세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눌러주고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양봉에 매수를 하는 게 첫 번째. 그러고 나서 이제 손절 기준은 여기 상승 추세를 이탈하면 손절 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제 여기 8,500원 있죠. 어찌됐든 여기서도 이제 저항 맞고 빠졌으니까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저항인 거죠. 그럼 이 8,500원을 지금 현재 부근에 왔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뚫고 9,500원 쪽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9,500원은 단기적으로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다. 그럼 8,500원을 뚫고 9,500원 쪽 와준다면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냐면 여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한 8,100원이나 요 자리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저항권이니까 여기를 지지를 해준다면은 여기서부터 추세를 돌려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돌파 이후에 여기
여기 지금 현재 이제 설정해둔 8,500원과 8,150원 여기 요 자리를 매수 기준으로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고 손절은 8,150원을 이탈하면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대응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냐? 9,500원 쪽으로 다이렉트로 올라가서 예, 뭐 이거를 또 뭐 돌파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9,500원 안착하는 걸 보고 예, 안전하게 매매를 하겠다. 어차피 이제 중요한 거는 10,000원이라는 가격대거든요. 이 10,000원을 돌파해야지만 지금 현재 이때까지 돌파하지 못한 10,000원을 20년 동안 돌파를 못한다는 거죠. 거의. 그러면 이걸 돌파한다면 엄청난 시세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9,500원 돌파 이후에 지금 요 앞에서도 보였다시피 여기서 1,500원과 9,500원 요 사이를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켜준다면은 요 자리를 넘어서서 큰 추세를 갈 수 있는 그 첫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9,500원을 넘어가고 안착해 주는 걸 확인하고 예, 매수하는 요런 전략. 그러면 9,500원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매수 기준으로 이야기 드렸는데 손절가를 다 이야기 해드리죠. 예, 근데 처음에 뭐라 했어요? 이 매수 기준을 이야기할 때 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인 간단한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한다는 했죠. 이런 상황 때문에 삼성이 어쩌고 사물인터넷 어쩌고. 그럼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면 왜 굳이 손절가를 정해? 예? 앞으로 성장한다면서.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가 그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면 손절가가 왜 필요해? 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참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암만 좋은 종목이라도 내가 만약에 전략이라는 거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전략은 상승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승을 전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반대로 만약에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예? 암만 좋은 종목이라도 예? 이렇게 빠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현재 이 상황에서 이런 조건을 맞추면은 상승할 거라 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드렸는데 만약에 반대로 내가 생각했던 그 전략 세 가지랑 다르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10% 샀어, 20% 샀어, 30% 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이게 빠질 때는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예? 그럼 여기서 만약에 리스크 관리를 안 한다면 5% 혹은 최대 한 10%에서 리스크 관리하고 빠져나오면은 재수 없어갖고 이렇게 만약에 3,000원, 예를 들어 3,500원까지 간다면 이렇게 50% 60% 이렇게 손실을 안고 마음조리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주식은 절대적인 자리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자리. 무조건 여기서 사면 상승한다. 이런 자리는 없어요. 예. 대응의 영역입니다. 대응의 영역. 주식은 상승하려고 하는 종목들의 특징들은 있습니다. 예.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이 하나의 이제 사람들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뭐 장기 이평선 넘어가고 안착해갖고 돌파하는 걸 보고 이제 사겠어. 그러면 그게 하나의 매수 기준인 겁니다. 이걸만 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조지표 많죠. 뭐 일목균준표의 뭐 기준선을 뭐 돌파해갖고 안착하면 뭐 하겠어. 뭐 이딴 것들 많잖아요. 나는 뭐 어떤 이제 주가의 패턴이 뭐 쌍바닥의 모양이 나오면 사겠어. 돌파하는 거 보면 사겠어. 이건 다 자기만의 이제 사람들만의 다 다양한 기준인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자기만의 기준이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뭐 이렇게 하면서 수십만 번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확률이 되는 거예요. 확률.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에 이렇게 있는 종목을 수십만 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는 올라가는 종목도 있을 거고 빠지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 나는 똑같은 조건에서 이런 종목을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고 어떤 종목이 이렇게 빠지더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오겠죠. 어떤 종목은 뭐 예를 들면 시대적인 부분과 잘 맞고 성장성 있는 종목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딱 하니까 올라가더라. 근데 반대로
아무리 좀 차트가 비슷해도 똑같은 조건이 있는데 어떤 종목은 뭐 산업과 안 맞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적자 기업이고 뭐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히려 올라갈 것처럼 만들어놨지만 빠지더라. 이런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이 대응 안에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상승할 경우, 지금 현재여서 상승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상승을 전제로.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그 생각하는 반대로 움직인다면 여기서 추세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돌파하고 이제 그 추세 확인하러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다시 이제 추세 밑으로 이렇게 빠져가고 이렇게 더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락 추세를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지 안착하면은 추세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 누구나 다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기본적인 부분을 이런 부분들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돌파했다고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돌파한 이후에 제가 상승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이런 부분 체크하고 이런 부분 체크하고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이런 부분 체크해라 해서 1번, 2번, 3번을 말씀드린 거고요. 반대로 여기서부터 추세적으로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돌파했던 그 하락 추세를 다시 이탈해서 저항으로 바뀌면서 여기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손절가를 정하는 거예요. 왜? 하락을 추세적으로 한다 했을 때는 내가 손절을 5에서 최대 10% 안에 이제 잘 자르고 나오면은 5%에서 10%는 내가 실력만 있다면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잘못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거 잘못 잡아버리면 이게 10%에서 잘라갖고 이제 끝낼 것을 20%, 30%, 40%에서 했고 50%, 60%까지 빠지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불상사를 만들지 말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래저렇게 하더라도 말이 많았는데요. 종목은 뭐 제가 항상 이제 올리지만 뭐 결코 뭐 나쁜 종목은 없습니다. 나쁜 종목은 없고 단지 좋은 종목이고 뭐 시대적인 부분에서 갖고 뭐 그런 부분을 같이 봤을 때 성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면 지금 당장에 빠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겁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갑자기 뭐 코롱인보사처럼 뭐 좋은 종목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뜯어 보니까 이제 안 좋았죠. 뭐 그런 부분들 어떤 종목이라도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만 아니라면 기업적인 부분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부분 뭐 뉴스에서 나오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HDS 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도 충분히 회사의 이제 장래성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근데 하지만 이제 주식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항상 이제 큰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아무리 좋게 본다 하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손절에 대한 기준도 같이 세워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안 되는 분들은 계속 뭐 안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배워야죠. 자기가 우리가 이제 이런 말 있죠. 중이 이제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뭐 갑자기 뭐 이런 말이 이제 맞나 안 맞나 잘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내 스스로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단점은 자기 스스로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주위에서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래 하는데 어떨 때는 수익 나는데 어떨 때는 수익이 안 나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수익 날 때도 중요하지만 수익 안 날 때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돈 벌러 들어왔는데 맨날 손해만 본다면 참 힘든 시장이 이만큼 힘든 시장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 웃긴 거는 내 단돈
10,000원, 20,000원, 예? 그, 밥 사 먹는 거는, 비싼 밥 먹는 거는, 더 내고 이렇게 비싼 밥 먹는 거는 아까워 하면서 주식 시장에서 손실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뭐, 한 달 월급, 예? 넘는 금액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려도, 예? 위안 삼고 그냥 넘어간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죠? 하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예. 혹시나 이제 스스로 하기 힘드시다면 아프리카 TV 주식 닥터 오늘 찾아오시면 제가 많은 건 가르쳐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기초는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